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다정하지 않은 데다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퇴근 후에는 을에 술자리가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주말에도 운동이나 회식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쁘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백화점 일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에 남편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그 무렵부터 이상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습니다. 늘 똑같은 꿈이었어요. 부엌에서 냄비를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보면 냄비가 새까맣게 타면서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찬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났어요. 당시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다 보면 단골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안면이 트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혼한 후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비슷한 처지라 생각해서인지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친근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제게 남편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더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구체적이고 사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걸려오더군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 받았더니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고요. 이상하다 싶어 그 번호를 저장해두고 나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그 번호가 바로 그 단골 손님의 것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전화를 했다가 끊었는지 의아했지만 그때까지도 큰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다시 그 프로필을 들여다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여자와 다정하게 함께요. 단순한 커플샷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까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겠죠. 그 사진을 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과 그런 사이였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 앞에서 태연히 쇼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려고 일부러 제 앞에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더군요. 누가 장난으로 합성한 사진 아니냐고, 왜 이런 걸로 의심하냐고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맨정신이 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자신은 그 여자를 끊을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그렇게 쉽게 이혼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와도 저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눈치만 채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버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이 없었고 가끔은 차갑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분노와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된 듯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아들이 버릇없다고 머리를 후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이를 악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는 쓰레기야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으로 번질 뻔한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버지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남편은 반성은커녕 혀를 차며 애미가 어떻게 키웠으면 아들이 저러냐라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위로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런 남편과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며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죠. 우연히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건데 제 이야기가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어 있더군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없는 모임에서 제 사연이 가십거리로 오르내린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만큼 큰 상처가 되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뒤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몸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더군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진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백화점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로 뛰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손님 응대를 하면서도 웃는 얼굴을 억지로 지어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무렵 꾸던 냄비 꿈도 더욱 자주 더욱 생생하게 꾸게 되었어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가끔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했어요. 부엌에서 실제로 타는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서 벌떡 일어나 확인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아들 앞에서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집안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하고 평소처럼 챙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미련이 없어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당장 이혼을 하면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합니다. 백화점 급여만으로는 아들 대학까지 책임지기 어려워요. 게다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그마저도 절반으로 갈라야 한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와 저에게 남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이런 고민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라도 있었으면 의지할 곳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서 더욱 막막합니다. 가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괜찮아? 하고 물을 때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문제를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울고 난 뒤 붓기가 가시지 않은 눈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 일도 예전만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을 해주는데 차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일 이후로는 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또다시 가십거리가 될까봐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나마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나을까요? 손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하지만 당장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결국 저를 버티게 하는 건 아이를 향한 책임감 하나뿐입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 같아요. 매일 백화점에 출근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는 연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괜찮은 엄마인 척하고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원형 탈모는 점점 커져가고 거울 보는 것조차 무서워집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 냄비 꿈을 꿔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꿈에서 깰 때마다 모든 것이 타버린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아비가 다 있나.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자 아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상처만 남긴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더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살고 있는지,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저는 단박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남편이랑은 당연히 이혼해야지.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쉽지가 않더군요. 아들의 입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장가를 보내야 할 걱정까지 5만 가지 생각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을 내리려 했다가도 이내 또 머뭇거리게 됩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의 조언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